모든 공부 자체가 성적이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오르면 누가 삼수하고 자수하고 고수합니까? 그냥 그치. 잠깐 하고 말지. 스튜디오 에세이 핵심 컨텐츠 중에 하나,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과목별 공부법인데 일단 국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너 국어 잘하잖아. 괜찮게 하지. 괜찮게 하지. 국어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공부 방법도 많이 갈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과목인 것 같아. 정답은 없지만 내가 좀 깨달은 몇 가지 본질적인 것들 위주로 좀 말해볼게. 우선 국어 얘기를 하면 사실 기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기출을 왜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데는 사실 좀 많은 시간이 걸려. 모든 선생님들이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유를 본인이 느끼기에는 힘든 요인들이 너무 많아.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풀고 오답한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출 분석이라는 거를 과외 학생들이나 여러 수험생들한테 말할 때 꼭 언급하는 것들이 있어. 기출 분석이라는 게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읽는 것부터 시작되잖아. 편의를 위해서 국어 시험을 지문, 문제, 그리고 내가 그거를 대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 그렇다고 절대 세 가지가 따로 분석된다는 게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일단 나눠볼게. 우선 지문 분석의 중요성은 사실 귀가 따갑게 들어갔을 거야. 그렇지. 뭐 지문의 장르부터 시작해서 주제, 구성, 흐름 이런 거 파악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지. 궁극적으로 지문 분석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 지문만 보고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내용이 중요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문 분석에 대한 것보다는 그 다른 두 가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말해서 얘기해 볼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 부분을 그냥 지문 분석하고 좀 내가 지문을 잘 분석했나 확인하는 정도의 용도로 그치. 사용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안 되는데. 근데 그 기출의 문제나 선지도 사실 지문만큼 너가 정성 들여서 분석해야 할 대상이야. 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선지가 이렇게 구성됐는지, 평가원이 왜 굳이 이걸 나한테 물어봤는지 지문이랑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기출을 분석할 때 사실 그냥이라는 단어는 없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을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지문에서부터 막 그걸 물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쓸 거야. 맞아. 다 비박 깔아놓고. 맞아. 그게 보여야 돼. 맞아. 그게 보여야 돼.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쓰이는 어떤 표현들 또 정말 중요한데, 그 표현들만 보고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할지, 이 부분이 답이랑 연결될지 약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방금 말했던 게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라 라는 거에 조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딱 그 문장 하나로. 그치. 자, 지문 분석이 끝나고 문제 분석이 끝났어. 그치. 그건 이 분석이 다 된 걸까? 아니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한개 남았어. 내가 어떻게 기출을 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맞아.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예시를 들어볼게.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중에서도 오답 선지를 고를 때 나만의 기준 5가지를 딱 분석해서 그냥 정해버렸어. 첫 번째, 지문에 아예 없는 말. 두 번째, 지문과 다른 말. 세 번째, 그 선지 자체에서 말이 안 되는 말. 약간 그 문장 자체가 좀 모순인 말이 있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쓸데없는 추론이 필요한 선지. 다섯 번째가 주제와 상관없는 말. 이렇게 5가지를 정해서 비문학에서 오답 선지를 물어볼 때 이 5가지 중에 뭐지? 여기 중에 없네? 답이 아니네. 이 중에 이거네? 오답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1, 2, 3번은 우선 잘 이해가 됐을 거야. 4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가 국어 문제를 풀면서 내 어떤 상상력 또는 쓸데없는 추론이 들어가는 순간 오답이더라고. 너의 주관을 넣는 순간? 맞아. 그래서 4번이라는 게 생겼던 거고, 5번은 이것도 분석으로 파악한 건데 주제랑 좀 멀어질수록 답이 될 가능성이 정말 적어지더라고. 그런 근거들로 사실 4, 5번은 조금 응용된 근거인데, 그런 식으로 너가 이렇게 5가지를 정해놓으면 기출을 대할 때 좀 확실하게 문제를 풀. 그치. 그을 건 긋고 답으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나만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다들 말하는 게 사실 비슷해. 기출 반복해서 답지 없는 내가 나만의 지침, 나만의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 근데 국어에 고민 있는 친구들이 이걸 못한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야. 기출을 반복하는 걸 일단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 다른 걸 찾는. 맞아. 그래서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전제 조건은 뭐야? 기출을
많이 볼 수 있는 그 인내력과 뭔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문제집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 너가 풀었던 기출문제집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줘봐. 그 수많은 기출문제집. 나는 우선 단과를 다녔던 것 중에서 신용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오, 나 계시는데 누군지 알아. 알아? 상대 선생님이셨어 원래. 아 진짜? 나 때는 러셀 하고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좀 유형별로 주제별로 모아놨던 기출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마지막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마달 마르고 닳도록 그걸로 정리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문제집의 종류보다 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주제별로 나눠진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형태로 된 국어 문제집들이 있는데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좀 시기별로 풀어야 되는 게 다른 것 같아. 시기별로. 근데 나는 주제별로 돼 있는 걸 훨씬 선호해. 마르고 닳도록처럼 시험 형태보다는 좀 주제별로. 그치.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기출의 분석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같은 주제에서 반복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모아서 풀면서 내가 이런 주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주제에선 보통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구나. 이런 주제를 가진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답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잖아. 간단하지만 어떤 행동 요령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지. 주제별로나 그런 유형별로 묶어놓은 문제집들을 풀면. 맞아. 그리고 또 사실 기출문제랑 그 쌍둥이 같은 애 또 하나 더 있잖아. 맞아. 사설에 대한 질문을 사실 난 되게 많이 받았어. 되게 많이 받지. 근데 나는 너무 싫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기출 말고 딴 거 풀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는 다다익선이야. 맞아. 단 더 중요한 거를 다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경계를 하는 거야. 맞아. 기출의 우선순위가 절대 밀리지 말 것. 그 성적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 것. 그 사설 성적. 그래. 평가원이 아니잖아. 맞아.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내 실력도 들쭉날쭉한 것 같아. 맞아. 그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비문학, 문학, 뭐 문법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했는데 그지? 또 국어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지금은 화작 언매로 나눠져 있지? 그치, 화작이랑 언매로 나눠져. 우리 때는 그냥 화작이었고 우리 때 화작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사실 이 부분도 내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야. 내가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 화작 또 이번에 2개 실수로 틀렸어요. 언매 실수로 하나 틀렸어요. 실수겠지. 근데 그게 한두 개씩 틀리는 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이야. 맞아. 딱 그렇게 말했거든. 계속 틀리는 것도 습관이라고.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큰일 나. 그래서 나는 길게 걸리지도 않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화작 혹은 언매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어. 나는 3일 잡았어. 내가 이 3일 동안 뭐 국어, 비문학, 문학 다 일단 제쳐두고 화작만큼은 다시는 틀리지 않게 정리를 하겠다. 시간도 충분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 화작 언매 좀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하면 모의고사 풀면서 자연스럽게 푸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자연스럽게 한두 개씩 틀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한 번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한 번 딱 잡아놓고 해결하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치.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야. 애들이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쉬운 영역, 다 맞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자만을 하는 경우가 많지. 맞아. 부담스럽지도 않잖아. 3일 내가 이 부분 끝내겠다. 좀 공부를 따로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날 있지. 우리가 이제 둘 다 이과잖아. 가형을 준비했던 학생. 그러니까 맞아. 지금은 사실 또 미적, 기하, 확통, 선택 나눠졌어. 우리는 다 그걸 보던 가형 세대지. 그렇지. 수학은 내 수능 인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과목. 진짜? 이건 좀 TMI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선행이 됐다는 그런 기고만장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학년까지는 커버가 되는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안 했어. 그래서 정말 재수할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생각으로 수학을 시작했고 5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고 재수할 때? 2에서 1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직접 푸는 거야. 누군가는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 근데 수학을 조금 신경이 쓰이거나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가장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를 직접 푸는 것과 어떤 수업이나 진도를 따라가는 거야. 둘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진도 따라가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약간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인강만 주구장창 들었던 거야. 이 강의도 듣고 저 강의도 듣고 또 재종에서 수학 강의도 듣고. 맞아. 근데 알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 개념 인강을 잔뜩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지. 근데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안 풀리네. 개념이 부족하구나. 돌아가야겠다. 미칠 것 같아. 계속 돌아가. 돌아가. 안 풀려. 또 안 풀리게 또 해? 또 돌아가. 실제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맞아, 많아. 내 주위에 내가 과외한 학생도 많았어. 계속 진도 못 나가고 계속 개념 인강만 똑같이 됐더라고. 나는 정말 나중에서야 개념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성되는구나. 맞아, 약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알다시피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수학에 없잖아.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사실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개념을 한 번 돌린 수험생이 문제집을 바로 풀 수 있기는 쉽지 않잖아. 있는 게 이상하지 사실. 근데 그럴 때도 내가 볼 때 답지를 봐서라도 푸는 게 좋아. 일단 풀어야 된다. 일단 풀어야 돼.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개념 인강을 하나만 듣고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아. 문제 못 푸는 원인을 단지 개념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그 자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잖아. 이 단계에서는 문제 양치기도 추천하는 방식 중 하나야. 이 단계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내가 좀 문제를 풀어나가는 좀 기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해. 개념 한 번은 좀 정독을 했다는 가정하에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개념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의 원인을 자꾸 개념에 찾아서 개념 인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맞아. 문제풀이 그 자체에서 고민을 해보면서 양도 쳐보고 답지도 보면서 끝까지 풀어보고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야. 기출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국어 영역에서 내가 너무 많이 언급했잖아. 문제풀이 방법에 조금 집중해볼게.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이 풀리는 단계부터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해. 이 부분도 역시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풀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 킬러 문제는 빼고 기출 풀어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해. 어떤 점수를 목표하는 학생이든 킬러 문제도 항상 풀어보라고 해. 왜냐면 준킬러들이 모여서 그 킬러를 사실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맞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 소모되는 게 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 고난이도뿐만 아니라 중간 난이도, 신유형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출의 모든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 그러니까 손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꼭 건드려야 하는 이유를 좀 정리해볼게.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그 고난이도 문제들을 썼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풀이 방식이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신유형에 쓰였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는 신유형이지만 사실은 분석을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신유형이 아니었던 거지. 그치. 되게 익숙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맞아. 두 번째는 수능 수학 고난이도 문제는 사실 개념이 고난이도여서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야. 그게 어떤 어려운 개념, 어려운 수학적 논리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실 많은 양의 개념이 쓰이고 계산이 복잡하고 잘 숨겨놓고 좀 계산 호흡이 길어서 고난이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런 문제를 일단 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개념을 배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그런 긴 호흡, 긴 계산, 여러 개념을 짬뽕시키는 그런 복잡함을 견뎌내봐야 그 고난이도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 그래서 처음 풀 때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나도 재수 때 킬러를 아예 놓다가 억지로라도 풀었어. 일단은 견디고 다음에 더 긴 문제를 만났을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이제 세 번째로, 내가 킬러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뭐 실수 한두 개까지 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 섣불리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수능 시험 자체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맞아. 내가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맞아. 그렇지 않으려면 모든 문제를 군더더기 없이 뭐 빼놓지 않고 다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 일단 접근 자체는. 맞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출의 모든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출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조금 따로 병행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 또 문제집 하면 우리가 또 사설 문제집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잖아. 맞아. 수학 사설 문제집 솔직히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출 중요한 건 당연히 알 거고, 나는 사실 기출 사설 닥친 대로 풀었어.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문제풀이가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한 가지만, 이제 고난이도 문제집에 점점 집중하게 될 거야. 특히 9월, 10월 이제 막 수능이 더 가까워질수록. 맞아.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기본 기출로 돌아가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약간 이런 말은 좀 해주고 싶어. 나도 이거 수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부분이,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수나 삼수를 할 때 주위에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해서 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과 내가 걔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 나도. 그럴 때마다 내가 늘 나한테 했던 말은, 내가 쟤네들보다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수능 때만 딱 내 점수를 만들자. 그 날 만들어도 좋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해보자 라는 걸 내 스스로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거든. 맞아. 근데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모든 공부 자체가 성적이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오르면 누가 삼수하고 사수하고 우수합니까? 그냥 그치. 잠깐 하고 말지. 잘 견뎌내면서 수능날 딱 나와도 좋으니까 그런 근력 쌓는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수학은 또 그게 많이 필요하다는 선무기의 의견입니다. 그쵸.
지금까지 우리가 과목별 공부법도 알아보고 너가 N수 때 했던 공부 방법도 알아보고 현역 때나 재수 때는 조금 별로 안 좋았지만 3수 때 괜찮았던 공부 방법들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너만의 그런 플래너를 쓰는 방법이나 꼭 유의했던 점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 플래너를 쓰는 방법이 약간 뭐 특이하진 않았어. 근데